자, 오늘부터 이제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순열부터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은 뭐냐면 일종의 도구를 배우게 될 거예요. 무슨 도구? 세는 도구. 세는 도구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이 세는 도구를 가지고 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세는 도구를 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합의법칙, 고배법칙 이 정도 쓰면서 셌다면 이제부터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겁니다. 세는 도구는 크게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 배울 게 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열. 얘는 그냥 순서 있게 나열해주세요를 줄여서 순열이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요, 일단 얘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N, P, R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 정의는 뭐냐면요, 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여기 있는 얘의 계산식은요. NPR은요. 그러니까 NPR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에요. 오케이? 그 했던 것들을 이제 그냥 하나의 도구화 시켜서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앞으로 이 도구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볼게요. 얘를 먼저 하나 들어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나는 몇 개를 뽑고 싶어? 자리가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자리, 이렇게 두 자리,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럼 여기 들어올 게 몇 개인지, 여기 들어올 게 몇 개인지, 여기 들어올 게 몇 개인지 각각을 세면 되는 거거든. 그치? 여기 들어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요, 일단? 5가지겠죠? 그 다음 여기 들어올 건 몇 가지겠어? 4가지가 될 거야. 서로 다른 거 뽑기로 했으니까. 여기 들어올 건 몇 가지? 3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은 더해지나요? 곱해지나요? 곱해집니다. 이렇게 셀 거잖아, 그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해주면 끝이야. 이게 답이거든? 여기 있는 얘를요, 뭐라고 쓰는 거냐면 5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계산은 사실 뭐가 됩니다? 5P3이 됩니다. 5P3이 그냥 이렇게 계산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 5가지, 4가지, 3가지 그냥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의미를 뭘로 5P3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으니 이제는 그냥 5P3으로 쓰겠어요. 그럼 계산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되게 쉽거든? 오케이?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되게 쉬워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몇이야? 5야. 그럼 얘는 몇부터 시작해? 5부터 시작할 거야. 왜? 5개 중 뽑을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3이야. 3이라는 게 여기서 3으로 끝나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몇 개?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이 숫자가 몇 개 있겠어? 3개 있었을 거야. 여기 이 숫자가 3개 있었을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10P 뭐라고 볼까? 4 정도로 볼까? 10P4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10 곱하기 뭐가 되겠니? 9 곱하기 8 곱하기 7까지 몇 개? 4개가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곱해져 나가는 형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1, P 뭐라고 해볼까? 한 6 정도로 해볼까? 뭐가 될까요 이거? 11, 10, 9, 8, 7, 6으로 끝나겠죠. 6으로 끝나는 게 이 6이 아니라 이게 몇 개니까? 6개니까.
그죠? 6으로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호, 정의, 그다음에 식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세 개를 알아야 되고요. 이 정의를 모르면 나중에 선생님이 매칭이라고 부르는 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하기 힘드니까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기호로 얘가 됩니다. 그다음에 얘의 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 식까지 장난치는 게 처음에 너희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야. 이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여기는 얘는 식까지 장난치는 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식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겠어? 일단 N 곱하기로 하겠지. 맞아요? 그 다음 뭐겠어? N-1이겠죠. 그 다음 뭐겠니? N-2였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져 나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곱할까요? 여기는 얘의 숫자가 몇 개가 될 때까지 R개가 될 때까지 곱할까요? 그럼 여기는 이 숫자는 도대체 뭐가 될까? 를 생각해보자. 그럼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이거 N-R이라고 쓰기 편하거든. 그치? 이거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정도 되겠지 뭐 그냥 그런 느낌으로 쓴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실제로 N-R은 아닙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될까? 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N-R은 아니야. 왜냐면 봐봐. 요거 두 개 빼봐. 얼마야? 6이지. 이거 뭘로 끝났어? 7로 끝났지. 차이가 있죠? 차이 났어? 1 차이 나죠? 여기 얘도 봐봐. 두 개 빼면 얼마야? 5지. 얘는 몇이야? 6이야. 5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으로 끝나. 차이가 나. 얼마큼 차이나? 1만큼 차이나. N-R보다 하나 더 커집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오케이? 봐봐. 얘가 n에서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떤 숫자가 있었다, 네모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거꾸로 써볼게요, 한번. 여기 네모부터 하나씩 커지면서 마지막에 뭐가 됐다? n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게 괜찮은 거잖아. 요 숫자랑 요 숫자는 조합이 똑같은 거잖아, 지금 상황 자체. 그치?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결과가 몇 개가 되고 싶어? n개가, 다시 r개가 되고 싶어. 이게 r개가 되고 이게 몇 개가 되고 싶어? r개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그 의미는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니? x가 네모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되는 그 정수의 개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네모부터 n까지의 정수의 개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정수의 개수 우리 어떻게 세기로 했어요? 정수의 개수 어떻게 세기로 했었죠? 얘 빼기 얘, 그지? n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1 개라고 세기로 했어요. 이해됩니다? 맞아요? 왜? 여기 등호가 둘 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세기로 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몇 개가 되고 싶은 거야? 얘가 r개가 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면 n-네모 더하기 1이 뭐예요? 얘가 r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네모를 이쪽으로 넘겨버리고 여기는 r을 이쪽으로 넘겨버리잖아. 그럼 n-r 플러스 1이 뭐가 됩니다? 네모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 여기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n-r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n에서 시작해서 n-r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거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저 식이 처음에 되게 많이 헷갈릴 겁니다. 알았죠? 저기는 쟤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네요. 얘가 몇 개가 되게 r개가 되게 해주고 싶었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두 번째 기호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3p 1은 얼마겠어? 3 끝. 됐습니다. 3p 2는 얼마겠어? 3 곱하기 2였겠지. 그럼 3p 3은 얼마겠니?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맞아요?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주는데 몇 개? 3개 이렇게 가고 싶었던 거니까. 그러면 5p 5는 뭐가 될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npn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n부터 시작해서 n-1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지면서 어디까지 곱한 걸까? 1까지 곱한 거. 맞아요? n개 중에서 n개를 나열해서 그죠? 1까지 5에서 5개를 선택해서 5개를 다 나열해 주세요. 5, 4, 3, 2, 1입니다. 그죠? npn이라고 하는 거는 n 곱하기 n-1 곱해서 쭉쭉 하나씩 줄어가면서 마지막에 2 곱하기 1로 끝나는 형태의 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있잖아. 요거를 앞으로 줄여가지고 뭐라고 쓸 거냐면 얘를 n하고 느낌표 하나 딱 봐가지고 요렇게 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는 뭐라고 읽을까요? 어? 뭐라고? 아 맞아요. 다시 뭐라고? N 느낌표. 아니네. 그래요. 어떤 반에서 이거 딱 물어봤더니 N! 이러고 얘를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N 팩토리얼. 오케이? 느낌표라고 하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왜 이렇게 읽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 얘를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기호를 더 추가하자면 하나의 기호를 더 추가하자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기호를 추가한다면 오케이? 여기는 얘는 정의가 뭐겠어? 그냥 N개를 뭐한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왜냐면 얘는 뭐랑 똑같다고? NPN이랑 똑같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지. N개 중에서 N개 뽑아봐야 그냥 다 뽑은 거잖아. 그지? 그 한 가지 그냥 나열만 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N개 중에서 그냥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추가가 되네요.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n팩은 뭐가 된다고? n팩토리얼은 뭐가 된다고? 여기는 n 곱하기 n-1 곱하기 쭉쭉쭉 계속 곱해서 어디까지?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곱해진 애가 얘 계산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오늘 몇 개? 일단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충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세는 도구라고 해서 순열 쪽에서 여기는 얘를 순열이라고 읽어요. NPR이라고 읽고요. 정확하게 이 P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냐면 퍼뮤테이션의 약자. 퍼뮤테이션의 약자예요. 퍼뮤테이션이 그냥 영어로 하면 순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순열입니다. 순열을 영어로 하면 퍼뮤테이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요 P라고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NPR 이렇게 읽는 NPR 됐습니다. 이렇게 기호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 그 n 팩토리얼의 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좀 알려줄게. 잘 봐봐. 이 5 팩토리얼이야. 그럼 여기 얘는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5 곱하기 4 팩토리얼을 쓸 수 있어. 요거 이해되니? 그냥 한번 생각해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5, 4, 3, 2, 1 맞죠? 5, 4, 3, 2, 1 곱한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야? 5, 4, 3, 2, 1 이해됐어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7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자.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 맞아? 7, 6, 5, 4, 3, 2, 1 그치? 7, 6, 5, 4, 3, 2, 1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런 짓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잘 봐봐. 내가 만약에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있었어. 만약에. 그럼 여기 있는 얘를요 내가 이렇게 써볼게 한번. 자 8팩 뭘로 나눠주면 될까? 2. 2? 6? 6팩. 6팩? 5팩. 5팩 그렇지 5팩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다시. 얘가 뭐라고요? 8, 7, 6, 5, 4, 3, 2, 1 그치? 얘는 뭘 빼줘야 돼? 뭘 다시 나눠줘야 돼? 5, 4, 3, 1을 나눠줘야 되잖아. 그치? 여기는 이런 숫자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팩토리얼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내가 해석해주면 돼.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할 거냐면 여기서 봐봐. 6 팩토리얼이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근데 너의 머릿속에는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어. 6 팩토리얼이구나. 6 팩토리얼이구나. 이렇게 그냥 6 느낌표구나. 이 문자 그대로 6 느낌표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런 애를 봤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는 얘는 머릿속으로는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 맞아요? 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 6팩토리얼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는 얘는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바라봤으면 좋겠어. 됐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NPR이라고 하는 거 있지. 여기는 얘는 뭐라고 했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어디까지 곱한 겁니다?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겁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얘가 다시 NPR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쓸 거냐면 n 팩토리얼을 위에다 깔아놓고 요것처럼 밑에를 뭘로 나눠주면서 써보자. 오케이? 자 봐봐.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 봐. n부터 그냥 쭉 나열해서 왔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 뭘로 나눠야지 이거만 남을까를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얼이 나눠지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여기 있는 요 6 다음 게 5잖아, 그지? 요 다음 거를 나눠주면은 6부터 6까지 남는 거겠지. 8부터 6까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 다음 숫자는 뭘까? 요 다음 숫자는 뭐예요? n-r 플러스 1 빼기 1이죠. 네. 그러니까 요 다음 숫자, 그지? 네. 요 다음 숫자. 그냥 하나씩 작아지고 있거든, 얘들아. 그죠? 하나씩 작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요 숫자보다 1 작은 거, 그지? 1 작은 숫자는 요새 1 뺀 거 할 거 아니야. 요거 다음 숫자는 뭐겠어? n-r 이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n-r 팩토리얼로 나눠버리잖아, 이렇게. 나눠버리잖아. 그럼 뭐만 남겠어? 얘만 남겠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됐나요? 다시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버리면 n-r 팩토리얼로 나눠버리면은 남는 게 뭐밖에 없을 거야? 이거밖에 없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요 n 팩토리얼 그다음에 n-r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있잖아, 여기는 요식 있지, 여기는 요식. 여기는 요식이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일 거예요. 실제 너희들이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거거든. 실제 너희들이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근데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식을 가지고 뭐 증명해라, 식을 가지고 뭐 변형해라,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요식 가지고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NPR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일단 이거 어디까지?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거. 그게 NPR이야 라는 생각 첫 번째.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NPR이라고 하는 거는 n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야 라는 생각하지. 다시 봐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거야. 5P2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 그냥 쓰면 이거 5 곱하기 4로 계산하면 돼. 이거 2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뭔가 식을 가지고 장난치고 싶었나 봐. 그러면은 여기는 뭐로 쓰는 거야? 5팩 얘 빼기 얘는 얼마? 3팩 이렇게 써줘.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뭐겠어? 이게 5, 4, 3, 2, 1이었을 거고 여기는 뭐야? 3, 2, 1이었을 거야. 약분 되면서 5, 4 되는 거 맞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렇게도 너희가 써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식을 보고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다시 얘는 뭐라고요? 팩토리얼. 됐습니다. 다시 잘 봐봐. NPR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NPR이라고 있었어. 그럼 여기 얘를 계산할 때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수학이라는 과목만 유일하게 정말로 유일하게 하나를 알면 둘 이상을 해낼 수 있는 과목이라고 했어요. 그죠?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수학만 하나를 알면 둘 이상. 근데 두 개를 아는 게 되게 쉬운 거거든. 이게 뭐냐면 이거야. 아, 얘가 얘구나 이렇게 배웠다면 반대로 얘가 얘구나 이런 거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 선생님 되게 많이 했었지. 그지? 다시 얘가 얘구나 이건 누구나 다 하는 방향이야. 왜? 배울 때 이렇게 배우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만 더 하자. 알았지? 하나만 더 항상 더 하자.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아 얘가 얘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봐봐. 8팩토리얼이 있었고 여기는 얘에다가 3팩토리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다? 얘가 8P 몇이구나? 5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얘 빼기 얘가 얘일 테니까. 얘 빼기 얘가 얘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n-1p r-1이 있었습니다. 얘를 내가 저 밑에 있는 저 파란색 별표처럼 있는 저 식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빼기 얘를 쓸 거야. 그치? 그럼 -1, -1은 빼기니까 없어지겠죠? 남는 거는 n-r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대로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얘를 찾아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얘를 보면서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얘를 보면서 얘 찾는 건 그래도 할만해요. 그죠? 할만해요. 근데 이게 문자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갑자기 계산의 난이도가 한 4배 정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 느낌.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잘 봐봐.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 n-2 팩토리얼이 이렇게 있었어요. 만약에.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뭐가 있었냐면 n-r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이렇게 괜찮니?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모 p 몇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모 p 몇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이 숫자가 그대로 여기로 어떻게 하면 돼? 들어가면 돼.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겠어요? 얘 빼기 뭐가? 얘 빼기 뭐가 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n-2 빼기 어쩌고 한 결과가 n-r 플러스 1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얘랑 없어질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넘어가자. 얘가 넘어가자.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을 넘겨보자. 그러면 동그라미는 뭐가 되겠냐? 동그라미는 r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는 r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줘. 됐나요? 어렵죠? 아마도 순열 쪽에서 어렵게 느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그렇죠? 식 가지고 이런 식 가지고 장난칠 일들이 이제부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장난이 되게 많을 거야. 여기서 많이 무너질 겁니다. 이거 잘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천천히 생각해. 이게 봐봐. 대부분 어떤 느낌이냐면 숫자로만 주어서 계산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기는 요거 공식 하나 딱 던져주고서 숫자로만 계산하려면 그러면 계산할 수 있거든. 근데 문자로 돼 있으면 못 해요. 이유가 뭐냐면 안 해봐서 그래. 그냥 순수하게 뭐야? 안 해봐서 그래요. 많이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렇게 연습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저기서 저기 넘어가는 왜 R-1이에요?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R-1. R-1로 넘어가죠. 네. 아 미안해요. R-3이겠죠. 내가 못했네요. R-3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2가 맞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들 보고 있었구나. 잘해주세요. 그런 단순 계산이잖아. 이거 누가 봐도 틀린 거잖아. 그지? 그런 거는 잘해주세요. 그렇죠? 민망하잖아. 내가 여태까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지? 이런 건 빨리빨리 말해줘서. 그렇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빨개질라 그러네. 이제 뭘 볼 거냐면 성질 좀 볼게요. 성질 이제 순열의 성질 npr과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의 여기는 얘 성질을 좀 볼게요. 일단은 천천히 한번 가보자. 일단은 np 0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np 0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왜? np 0은 뭘까요? 일단 말 그대로 해봐. 정의대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빵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요. 그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N개. n개? 나는 지금 n개가 있어. 그치? n개가 있어. n개가 내 손에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고 싶어. 그치? 아무것도 안 뽑는 방법은 몇 개 있을까? 한 개가 있지. 아무것도 안 뽑는 방법, 아무것도 안 뽑는다는 그 행위라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좀 어색하죠? 이게 어색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자연수여야 정상이거든, 정의상. 그지? 자연수여 정상인데 얘가 0일 때의 상황을 이렇게 그래서 어색할까봐 사람들이 뭐 해놨어요? 정의해놨어요. NP0은 앞으로 이제 뭘로 계산할 거예요? 1로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정의해놓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0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뽑는 거는 아무것도 안 뽑는 그 한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NP1은 뭐가 될까요? N. N이 될 겁니다. 그죠? NP2부터는 이제 하나씩 하면 되겠죠? NPN이 뭐가 된다고? N팩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두 번째 거 이해가 안 가요. 아 이거 이해가 안 가요. n개 중에서 나는 몇 개를 뽑았어? 한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은데 그냥 뽑기만 하면 되겠죠. 뽑는 그 가지수는 몇 가지겠어? n개가 있는데 여기 n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뽑았어. 그 뽑는 방법의 수는 n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를 뽑았다고. 잠깐만요. 아니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뽑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첫 가지 n개가 있는데 n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를 뽑고 싶어. 몇 가지? n. 아니면 식으로 해석해봐. 이게 np 아니라고 했어. 얘는 n부터 시작한다고 했고 몇 개? r개라고 했어요.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n 하나. 끝. 아. 됐어? 응, 그렇게 생각해. 다들 왜 자꾸 여기 봐? 뭐 있어? 공부가 하기 싫구나 그냥.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봐봐. 0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1. 그렇지. 이것도 되게 어색해요. 이거 되게 어색하지만 이것도 뭐예요? 정의예요. 그렇죠? 여기 초록색은 정의입니다. 됐나요? 0 팩토리얼은 어떤 느낌이겠어? 0 팩토리얼은 0p0이야. 그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고 싶었어. 라고 하는 그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지? 그때 방법으로 세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뽑았잖아. 아무것도 안 뽑는 방법 한 가지. 안 보고. 네.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그치? 받아들이기 힘들. 그러니까 상식이랑 좀 맞지 않는 애야.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야. 상식이랑 맞지 않아. 나도 처음에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어요. 왜? 아무것도 안 뽑는다며 어차피 안 뽑을 거면 방법 빵 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계산을 하다 보면 여기 얘가 1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오케이? 1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 왠지 한번 보여줄까? 네. 왠지. np n이라고 했잖아. np n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얘를 n팩이라고 쓸 거고 저 밑에 식, 저 파란색 별표처럼 저 식으로 쓸게. 그럼 얘는 n 빼기 n 팩이겠죠? 맞아? 근데 얘는 상식적으로 뭐였어 원래? 그냥 상식적으로 n 팩이었지. 그럼 얘가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n 빼기 n은 얼마야? 0이잖아. 그치? 0팩은 1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 이게 상식적에 맞지 않아요. 0팩토리얼은 아예 정의상 사실 정의부터 틀린 거예요. 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빵개 중에서. 그치? 여기는 얘는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거든. 얘는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그러니까 LC당초 정의부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의대로 설명하기 좀 사실 난해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냥 계산하다 보니까 0팩은 1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0팩을 1로 그다음 MP0도 1로 그냥 정의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저희는 쟤네들을 정의로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1팩은 얼마일까? 그렇지. 이게 이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팩은 또 1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집니다. 0팩도 1이고요. 1팩도 1입니다. 좀 이상한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됐나요?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줬으면 하네요. 됐나요? 성질이라고 해봐 이게 다. 됐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또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응용되는지. 일단은 지금 이 기호의 뜻과 정의, 그 다음에 식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뜻이랑 저기랑 똑같은 말이니까 기호의 뜻과 식 두 가지만 정확하게. 자, 봐봐. NP2가 얼마래? 30이래. 그치? 그럼 여기는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순수하게 계산해봐요. 뭐가 됩니다? n에다가 n 빼기 1에서 끝나겠죠. 됐습니다. 그냥 뜻이 뭐라고? n개 n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해주세요. 하나씩 줄여갈 겁니다. 이런 뜻이라고. 여긴 얘가 뭐가 됐어? 30이 됐어. 그럼 몇 차 방정식 됩니다? 2차. 그럼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0은 0입니다. 이렇게 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만큼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길 바랍니다. 알았죠?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얘는 6 곱하기 5죠? 그러니까 n은 6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됐습니다. 30이 6 곱하기 5잖아. 그러니까 n은 6일 거야. 이렇게 찾아주면 돼.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걸로 볼게요. 이제
그럼 이것도 이제 잘 봐봐. 이거 어떻게 쓰면 되겠어? 2n 곱하기 뭐라고?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2는요 44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n들 선생님이 이런 n들 함부로 나눠주지 말라고 했는데 제발 좀 나눠주세요. 여기서는 왜냐면 이거 함부로 나누면 된댔어 안 된댔어? 안 된댔어. 왜? 0이라는 게 생기니까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의 n은 항상 뭘 거야? 자연수일 거야. 0이 될 일이 없거든. 오케이? 그럼 보자마자 뭐 해주는 게 좋겠어? 나눠주는 게 좋아. 심지어 요런 애도 있잖아. 요런 애도 빨리 뭐 해서 묶어서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그래야 계산이 편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얘가 지금 얘거 아니야. 그죠? 묶어서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남는 것만 보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 돼 있는 것도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10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됐어? 2n-1이 뭐구나? 11이구나. n은 얼마였구나? 이렇게. 됐나요? 다음! 그럼 얘를 볼게요. 계산 되게 더럽죠? NPR 이렇게 있어요. 여기 곱하기 6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43,20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얘부터 빨리 그냥 나눠서 없애주세요. 그렇죠? 얘부터 빨리 나눠서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43200이 있잖아. 그지? 얘를 차례대로 뭐 할 거냐면 6으로 나눠버려. 우리 소인수분해 하듯이 할 건데 그냥 6, 다음 5, 다음 3, 다음 2, 다음 1 뭐 이런 식으로 나눠달라는 거야. 오케이? 6으로 나눠버려. 얼마야? 7200이죠. 그 다음 뭘로 나눌 거야? 5로 나눌 거야. 6 다음은 5니까. 오케이? 그럼 뭐가 되겠어? 1, 4, 4,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 뭘로 나눌래? 4 그렇지. 그럼 뭐가 돼? 3, 3, 6,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뭘로 나눌래? 3, 그럼 뭐가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2, 그럼 6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로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1은 안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돼요? 5, P, R이 뭐가 됩니다? 60.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계산 어떻게 해요? 여기는 5 곱하기 5-1 곱하기 5-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알게라고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로 계산하는 거예요. 얘를 다시 한번 뭘로 해주냐면 5부터 차례대로 이런 짓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얘 뭐가 돼요?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 몇 개구나?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몇 개구나? 3개구나? R은 얼마였겠네? 3이었겠네. 이렇게 찾는 거야. 됐나요? 이런 계산하는 느낌을 좀 찾아놨으면 좀 계산이 편해져요. 알았죠? 아마도 이 계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할지도 몰라요. 계산 자체가 되게 더러울 겁니다. 앞으로는. 알았죠? 계산이 좀 더러울 거니까 이것들 잘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잠깐 쉴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자. 자, 이런 증명하는 걸 보여라. 이 증명하는 걸 보여라.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NPR은 뭐다? NPR은 N 다시 N 팩. 그다음 뭐다? 그렇지. 얘다. 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할 거구나. 증명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 증명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될 텐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얘에서 얘로 가는 걸 좀 추천합니다. 얘에서 얘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그게 보기가 편할 거야. 됐어? 그래서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나는 뭐부터 시작했어? n 곱하기 n-rp r-1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n 곱하기 뭐가 되는 거겠어?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빼기 얘를 할 거지? 얘 빼기 얘를 할 거지. 몇이니?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요 n이 이쪽으로 올라와도 괜찮잖아. 근데 잘 봐라 얘들아. 6 곱하기 5 팩은 뭐라고 했지? 6팩이라고 했지.
맞아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팩은 뭐라고 그랬지? 10팩이라고 그랬지. 맞아요? 그럼 잘 봐봐. 여기 얘가 지금 뭐냐면 n 곱하기 뭐야? n-1팩이지. 밑에는 n-r 팩이지. 여기 얘를 봐봐. 얘를 봐봐. n 곱하기 n-1팩이거든? 그럼 얘가 뭐겠어? n 팩이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n-r 팩. 여기 얘가 뭐였는데? np 아니었는데. 증명 끝. 됐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걸로 가볼게요. 두 번째. 이해됐어? 자, 두 번째 것도 뭘로 시작할까? 우변 먼저 시작하자. 얘는 n-1 pr이었어요. 더하기 r 곱하기 n-1 p r-1이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찬찬히 한번 가볼게요. 한번 윤지가 불러볼까? 네? 모르겠는데. 얘부터. 그거 부르라고요? 응. n-1 100. n-얼 n-얼 빼기 1 빼기 1. 네. 100. 됐습니다? 네. 더하기 r 얼 곱하기 n-1 n-1 100 는 분해는 예분의 1이죠. n-얼 n-1 얼 100.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됐니?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이제 뭐 할 거냐 통분할 거거든. 이거 통분 개 어렵다. 잘 봐야 돼. 그렇죠?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작니? 이 숫자가 작니? 이 숫자가 작지? 얼만큼 작아? n-r만큼 작지? 그래. 마이너스 1만큼 작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전체 숫자랑 요 전체 숫자는 몇 배 차이 나겠어? 잘 봐봐. 자, 5팩분에 지금 5팩분에 3팩 뭐 이렇게 있었나봐. 예를 들어서 여기 6팩분에 뭐 7팩 이렇게 있었나봐. 7만큼 하자. 그 3이라고 하자. 이걸 지금 내가 뭐 하고 싶어? 통분하고 싶어. 그럼 통분의 기본은 뭐예요? 최소 공배수까지 곱해주는 겁니다.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얘가 되니까? 6을 곱하면 여기다 6을 곱하면 얘가 6팩이 될 테니까. 이해됩니다? 다시 이제 이쪽으로 볼게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지금 난 뭐 하고 싶었어? 통분하고 싶어. 일단 R은 여기다 곱해줄게 이렇게. 오케이? 얘랑 얘를 통분하고 싶었어. 그럼 여기다가 곱해야 돼? 여기다 곱해야 돼? 왼쪽 왼쪽. 에다 뭘 곱해야 돼? n-r n-r. 맞아요. n-r을 곱해야 됩니다. 맞아? 이게 돼요? 다시 잘 봐봐. 여기다 뭘 곱해야 된다고? 6을 곱해야 된다고. 이게 진짜 신기한 거야, 얘들아. 정말 신기한 거야. 숫자로는 되거든? 근데 문자로는 잘 안 돼. 이게 진짜 엄청 신기해요, 나는 진짜 이게. 됐어? 네. 그럼 이건 또 된다. 잘 봐봐. 같은 문자긴 한데 여기가 n팩이었어. 어쩌고 돼 있었어. 3이었어. 여기 얘가 n-1팩이었다. 이건 또 된다. 이때 이제 막 n을 곱할 거야. 자연스럽게, 그지? 근데 얘가 n-r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잘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복잡하니까, 그지? 복잡해 보이니까.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여기는 얘를 하나로 봐요. n-r 두 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n-r이라는 거 하나구나. n-r이라는 거 하나에다가 빼기 1 한 거구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얘랑 여기는 얘랑 다를 게 없어, 사실. 오케이? 너희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 복잡하니까, 그지? 복잡하니까 잘 안 된다면은 여기 있는 얘를 하나로 보면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얘를 통분하고 싶었어. 그래서 통분하면 분모가 뭐가 돼야 돼? n-r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걸 뭘 곱한 거니까? n-r을 곱한 거니까 여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여기 r에다가 뭐가 돼?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얘가 밑에는 지금 n-r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지? 분자만 이제 보는 거야. 분자만 보는 거야. 근데 가만히 봤다. 뭐가 공통인수네. n-1 팩토리얼이 공통인수네. 그죠? 그럼 묶어주는 거야. 뭘로? n-1 팩토리얼을 묶어주는 거야. 그럼 좌변에 뭐가 있었어? 왼쪽에 n-r이 있었겠지. n-r. 오른쪽에는 r이 있었는데. 됐습니다. 그러니 얘가 n-r 팩토리얼 분의 뭐가 되는 거야?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되면서 n-r 팩토리얼 분의 N제곱. n제곱? 갑자기? 팩토리얼이 됩니다. 아. 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NP요. NP야. 되는 거야. 됐어요? 어렵지? 일단 이거 시까지 장난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어. 오케이? 이거는 연습은 너희가 진짜 정말 많이 해야 돼. 알죠? 이거는 진짜 많이 해야 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이 돼. 이걸 처음에 잘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딱 하나야. 아직 문자랑 안 친해.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아직 안 친해. 그래서 그래.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친해지면 됩니다. 그렇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봐야 돼. 다가가야 돼. 그래요. 다가가야죠. 네, 다가가야지. 그지? 얘가 다가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가가 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가볼게요. 이제 그 기호에 대해서는 다 배웠는데, 그지? 뭘 먹는 동안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더 봅시다. NPR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정의가 뭐였니? 서로 다른 N개, N개. N개에서 알개를 뽑아서,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지금 의미적으로 붙여준 건데 어차피 다 서로 다른 걸 뽑을 거거든? 그래서 사실 N개 중 알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해도 괜찮긴 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확통을 배우게 될 때는 이제 서로 다른지 서로 같은 건지 그거에 대한 차이가 또 있을 테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만 지금 그냥 N개 중에 알개 뽑는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10명 중에서 똑같은 애가 있겠어? 없겠지. 그냥 10명 중에서 몇 개를 뽑고 싶은 거야? 일렬로 세우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회. 오케이? 10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얘는 3명을 뽑아서 할 경우에 10p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어? 여기 얘는 뭐래요? 10p n이 얼마가 되니? 90이 되네. 그 n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잖아, 그지? 이런 거 풀 때 얘를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np였다면 얘를 건드리는 게 맞아요. 얘를 건드리는 게 맞아. 왜? 몇 개를 곱해줄지가 명확하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몇 개를 곱해줘야 되는지 명확히 안 해요? 안 해요, 그지? 그럴 때는 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얘를 건드리는 겁니다. 얘를 건드려주세요. 얘를 10 다음에 9잖아, 그지? 몇 개? 2개. 이 정도로 바라보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건드는 대상을 얘로 볼지 얘로 볼지에 대한 판단은 예가 미지수인지 예가 미지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NPR, NPEC 정도만. 우리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도구라고 했어요. 도구. 그냥 뭐 하는 도구야? 세는 도구야. 그래서 NPR 배울 거고 이제 NPEC 배웠고요. 요거 2개 배웠고 NCR이라는 거 하나만 더 배우면 끝납니다. 알았죠? 이렇게만 더 배우면 끝나는 거야. 도구는 저거 3개가 다야. 그래서 저거 3개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까지 하면 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맞는 상황이 딱 떨어지게 맞는 상황이 잘 없어요. 문제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문제처럼 여기 있는 이 문제처럼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얘는 10개 나열해 주세요니까 10팩이구나. 얘는 10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해 주세요니까 10p3이구나. 실제로 계산하면 뭐 10 곱하기 9 곱하기 뭐겠어? 8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n명 중 10명 중에서 n명 뽑아서 1로 나열한다 10p n이구나 걔가 90이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그대로 도구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대로 주는 문제는 그냥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안 줘요.
그때는 이제 뭐 무슨 작업을 매칭이라는 작업을 해가지고 1대1로 완전히 대응이 되는 상황에서 이걸 세는 거랑 이걸 세는 거랑 같은 경우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세는 게 어렵고 이걸 세는 게 쉽다면 이걸 세는 겁니다 라는 개념으로서는 매칭이라는 두 글자를 설명해 줄 거예요. 아직은 그걸 할 때가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만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서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35명 중에서 학급에서 반장, 부반장, 학습 부장을 한 명씩 선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럼 나는 그냥 여기 있는 얘를 아까 상황은 그냥 3명 뽑아서 1로 나열해 주세요 였잖아. 근데 그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사실 완전히 똑같지 않니? 왜냐면 첫 번째 자리에다가 반장, 두 번째 자리에 부반장, 세 번째 자리에 학습부장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35명 중에서 내가 1열로 딱 3명 골라서 1열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나 요거 고르는 방법의 수나 똑같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나 다시 이렇게 3명 뽑는 거나 그냥 뭐랑 똑같은 거야? 35P3이랑 완전 똑같을 테니까 이런 간단한 매칭부터 시작해서 되게 어려운 매칭까지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1대1로 완전 딱 대응되는 경우들을 자꾸 찾는 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넘어가서요. 다음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요걸로 가보죠. 자, 두 가지 개념을 좀 배울 거예요. 이제부터는 문제 푸는 그 요령이라고 하는 걸 좀 배울 거예요. 문제 푸는 요령. 그래서 문장에서 이웃하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랑 그다음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해석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방법,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겠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이웃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거기는 걔네들은 하나로 묶어요. 이제부터 여기는 얘는 한 명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는 얘는 한 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하는 애들, 여기는 얘네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얘네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한 명과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애들이 있었을 거잖아. 그치? 요렇게 돼 있는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전체 배열하는 거에다가 곱하기 이웃하는 애들, 여기 있는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그냥 그대로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는 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학생이 몇 명이래요? 3명이래. 남학생이 4명이래요. 그러면 여학생들을 일단은 세워줍니다. 여학생 1, 2, 3 세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 1부터 어디까지 남학생 4까지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가 돼요? 얘가 3팩이 됩니다. 그냥 얘 1열로 배열하고 싶은 거니까 3팩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얘가 배열이 되는 순간 여기는 얘는 이제 뭘로 보는 거야? 3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보는 거야. 오케이? 얘를 하나로 봐.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얘를 배열해버리면 끝나겠구나. 여기 몇 명이 있었는데 4명이 있었는데 여기 1명이 있었잖아. 그치? 전체 배열하는 경우에서 몇 팩이겠어? 4팩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버리면은 내가 여기는 얘 첫 번째 문제의 답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다시 이웃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하나로 여기는 얘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 하나로 볼 때 여기는 얘에 대한 뭐가 필요하면 얘에 대한 완성이 필요해요. 오케이? 얘를 하나로 딱 볼 수 있게 걔를 먼저 완성해 주세요. 완성한다는 느낌이 뭐겠어? 여기는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 주세요라는 뜻인 거야. 여기는 얘네들 안에서도 지금 뭐 여학생 1, 여학생 2, 여학생 3, 여학생 1, 여학생 3, 여학생 2 뭐 이렇게 배열될 수 있잖아. 그치? 그 배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주고 거기에다가 얘를 한 명으로 보고 전체 배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이런 말이 들어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치?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다 빼버린다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걔는 어떤 경우에는 되면 2명만 돼요. 2명만. 그러니까 여기 이웃하지 않는 애들이 딱 2명이었다고 생각해봐 라고 생각한다면 그 2명을 이웃하게 서는 경우가 있었을 거고 전체 경우가 있었을 텐데 전체 경우에서 걔네들이 이웃한 경우를 빼버리면 알아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가 3명이 돼버리잖아. 그럼 전체 경우에서 그 3명이 이웃한 경우를 빼버리잖아. 그럼 어떤 경우가 남냐면 2명, 1명 이렇게 이웃한 경우가 남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세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셀 거냐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배열합니다. 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얘네들 배열한 여기 있는 얘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를 끼워주세요. 끼워준다 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일단은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먼저 뭘 세워? 남학생 1부터 남학생 2, 남학생 3, 남학생 4를 세우는 거야. 먼저 세워. 여기는 얘네들을 뭐 해야 돼? 일단 배열해야 돼. 그치? 얘네들 배열해야 되니까 뭐가 되겠어? 4팩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일렬로 세우는 거야. 거기다 곱하기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사이사이라고 하면 여기는 요 자리도 되겠지만 이웃하지 않으려면 사실 요 자리에 들어가도 돼요. 여학생이. 요 자리에 들어가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그 5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를 고를 거야? 3개를 고를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학생들을 뭐 할 거야? 나열할 거야. 맞아?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나열할 거기 때문에 5P3을 곱해주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다시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해주고요. 그 사이사이에 끼워서 배열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저기는 지금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여기 사이사이에 잘 들어갈 거고 거기에 이제 배열돼서 들어갈 테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거는 외워놔야 된다. 알지?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 2가지는 진짜 유명한 경우예요. 정말 유명한 경우니까 저런 경우 정도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문제푸는 요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됐나요? 넘어가고요. 찍어도 돼. 근데 어차피 강의 다시 볼 거잖아. 됐습니다. 다음 스페셜의 모든 문자를 써서 만든 수열에서 S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 느낌을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보면 돼요. 전체 몇 개 문제니? 스페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있었지? 제일 앞에는 뭐가 있게 해달랬어? S.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게 해달랬어? P가. 그럼 여기는 얘네들만 뭐 하면 되겠어? 배열하면 되겠지? 몇 개 남았어? 5개. 그지? 답은 5팩. 끝. 그지? 선생님 이거는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을 하면 되거든? 120이 될 거예요. 오케이? 120이 될 거예요. 계산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설명할 겁니다. 계산은 너희가 하면 됩니다. 알았죠? 다음 2번째 문제 보자. 2번째 문제 잘 봐봐. 여기서도 이제 좀 하나로 보는 거. 이거 있지? 요거 하나로 보는 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 이웃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로 본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떤 느낌인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봐봐.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현재 상황이 다른 건 잘 모르겠어. 일단 S라는 거랑 그다음 P라는 거랑 이렇게 있었을 텐데 여기 사이에 몇 개가 있었으면 좋겠어? 2개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지? 다른 게 끼어 들어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딱 2개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완성시켜주는 거야. 아까도 어떤 느낌이 이웃하는 애들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배열을 했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여기는 이걸 하나로 볼 거야. 이걸 하나로 본다면 여기는 얘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 완성이 필요하다고. 그치? 그럼 여기는 얘에 대한 완성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 S랑 P라고 하는 얘네들이 자리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바뀌어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2개를 배열하는 경우에서 2팩을 곱해줍니다. 물론 그냥 2라고 해도 괜찮겠죠. 2가지 경우니까 2팩이 2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를 뭐 해야 돼? 채워 넣어야 되거든. 맞아? 그럼 다른 문제 몇 개 남았니? 5개 남았죠. 그럼 5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2개를 골라서 여기다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기 있는 얘를 이제는 하나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문자 몇 개 남았어? 3개 더 남았죠? 맞아? 이거를 이제 뭐 할 거야? 전체적으로 배열할 거야. 4팩을 곱해 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야. 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봐봐. 이제 개념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오히려 더 해석하기가 쉬워져요. 노가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잡고 이거 먼저 해결해야겠네. 2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 먼저 결정해서 넣어줘야겠네. 그럼 얘네 5개 중에서 2개 골라서 넣어주면 되겠네. 해주고 그럼 이제 이걸 하나로 볼 수 있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4팩 쭉 나열해주면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어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어도. 일단 보통 이제 모든 교재라든지 모든 선생님들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을 생각해 주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 여사건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주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잘 봐.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오게 해주세요? 자음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양쪽 끝을 기준으로 생각해볼게. 양쪽 끝에 여기가 자음이고요. 여기가 자음이야. 이렇게 돼 있었다면 또 자음이고요. 얘가 모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얘가 모음이고요. 얘가 자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모음이고 모음이다. 이렇게 총 몇 가지밖에 없어? 전체 경우는 4가지밖에 없거든.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고 싶었어. 그죠? 3가지 경우야. 그럼 내가 이 3가지 이 경우에 대해서 분류를 다 해봤더니 이 경우에 분류를 해봤더니 이거 구해야 되고 이거 구해야 되고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더해야 되거든. 그럼 계산량이 굉장히 많잖아. 그치? 그거보단 차라리 뭐 하면 되겠어? 둘 다 모음인 경우 있어요. 둘 다 모음인 경우를 구해주고요. 그냥 한 방에 전체 경우일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전체 경우에서 여기는 얘만 쏙 빼버리면 나머지 얘네들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뭘 생각해라? 자음이 아닌 모음을 생각해라. 모음을 생각해라.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면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사건. 여집합의 개념입니다. 여집합.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리면 나머지 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 있는 얘를 제발 여사건이 아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 전체적인 상황을 분류해주세요. 분류하고 나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스스로 판단. 적어도면 무조건 여사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상황을 무조건 너희가 분류를 해주세요.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적어도 한쪽에 자음이 오고 싶었으니까 이 경우겠네. 그러니까 나는 이 경우 구하는 게 편하겠네 라는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사건이니까 무조건 적어도니까 무조건 여사건이야 이렇게 떠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봐봐. 전체 경우가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4번 상황, 5번 상황이 있었대. 만약에 이렇게 5개의 상황이 있었대. 전체 상황이. 근데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해봤더니 결국은 요 2가지 상황을 나한테 원한 거였어. 아니 요 3가지 상황을 나한테 원한 거였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 여사건이면 여기는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내가 구해야 되는 계산은 요 계산 한 번, 요 계산 한 번, 전체 계산 한 번 해서 얘에서 얘 2개 빼야지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어차피 전체 계산 한 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얘 계산할 거고 얘 계산할 거니까 몇 가지야? 3가지야. 그치? 계산 방법이 계산을 해야 되는 횟수가 어차피 3가지라고. 그럼 차라리 이 경우 구하고 이 경우 구하고 이 경우 구해서 3개 더 하는 것도 괜찮겠네. 그럼 똑같잖아 상황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무조건 이렇게만 계산할 거야. 근데 만약에 봐봐. 상식적으로 이 경우의 수가 많겠니? 얘네들이 많겠니? 얘가 많겠니? 당연히 얘가 많겠죠. 왜? 이게 전체니까. 그럼 계산이 더 숫자가 커질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오케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계산을 할 때 항상 생각을 하잖아. 무슨 생각을 하니? 계산을 처음에 시작해야 되면 무슨 생각을 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 생각을 해. 수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한 게 어떻게 발전한 거야? 쉽게 계산하려고 발전한 게 수학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을수록 어때요? 계산이 쉬워질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 본다면 내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적어도란 말 반사적으로 6번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란 말 나오면은 분류해서 직접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됐나요? 그렇게 잡아주세요. 개념 자체를 완벽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어보자. 여기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 얘는 내가 봤더니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봤더니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요 세 가지 경우가 궁금하니까 누가 봐도 요거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일단 전체를 뭐 합니다? 나열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 7팩이 될 거예요. 7개 나열할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양쪽 끝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모음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 얘 몇 개 들어있는데 일단 5개 들어있고 여기 모음이 있어야 돼. 지난 시간 여기 있는 이 문과반에서 문과반 한솔법에서 이거 설명하는데 선생님 모음이 뭐예요? 라는 말이 나서 선생님 되게 많이 당황을 했는데 근데 선생님도 모르는 거 하나 알아냈어요. 그 Y는 모음이 잠이 Y는 반모음이래요. 반모음 반저음이래요. 그래서 쟤는 실제로 모음이냐 자음이냐라고 딱 결정을 했는데 자음에 가깝대.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어차피 Y가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애매한 게 나올 일은 없을 거야. 어쨌든 그래서 모음은 뭐뭐 있어요? E, I, A 이렇게 세 개 있겠죠. 그지? 요 세 개 중에서 여기다 각각 집어넣을 거지. 맞아? 그럼 몇 가지가 되겠어? 3, P, 2가지가 되겠죠.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3 곱하기 2가지야 이렇게 안 썼어. 3P2라고 썼어. 이유가 뭐겠어? 일단 이 기호랑 뭐 해야 돼? 친해져야 돼. 그죠? 친해져야 돼. 이렇게 먼저 써주세요. 너희도 항상. 알았지? 그래야 친해집니다. 다음. 그럼 여기는 얘네들 이제 배열했지. 2개 골라서 이렇게 넣었나봐. 이렇게 넣었나봐.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죠? 그럼 5개를 이제 뭐 할 겁니다? 배열할 겁니다. 5개 배열하니까 뭐가 되겠어? 5 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호로 써달라는 이유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이유도 있어요. 잘 봐봐. 얘들아. 요거 보면서 무슨 생각 떠올라? 3 곱하기 2 얼마야? 6이죠? 6 곱하기 5는? 5팩이네? 6팩 됐어? 7팩 빼기 6팩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한번 계산을 그냥 막 하고 시작하는 거랑 이렇게 써놓고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랑 좀 차이가 클 겁니다. 계산의 양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와, 나 이거 안 보고 썼는데 되게 잘 썼다. 됐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봐봐.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라는 걸 배우면서 인수분해 제5원칙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 공통인수 묶어주세요. 공통인수를 묶으라고 나와 있는 공통인수를 묶어야 되는 건데 거기는 걔에 대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막 계산한다는 건 그냥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일단 식을 먼저 너희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잘 봐봐. 52 곱하기 48을 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졌어.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우리는 뭘 배운 사람들인데? 분명히 합차공식이라는 걸 배운 사람들인데 이걸 보자마자 그냥 계산하고 있어요. 52 곱하기 48로 된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배운 사람이면 얘를 배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뭐가 되겠어? 2500에서 뭘 빼면 돼요? 빼기 4를 하면 되잖아. 계산 양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쉬운 방법들을 총동원했으면 좋겠어요. 계산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오늘 좀 시간 조금 오버하겠다 얘들아. 마지막 이제 개념 하나만 좀 쓸게. 지금 이런 것처럼 수련을 푸는 동안 필요한 방법들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전식 배열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전식 배열. 일단 이 사전식 배열이라는 이 말 자체가 너희들한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희들한테 사전이라고 하는 건 네이버 사전이잖아, 그지? 맞아요?
너희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단어 막 있는 사전 본 적 있어? 아 있어요. 다행이네. 아직은 그게 있구나. 요즘 전자사전 아니면 네이버 사전이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가지고 사전처럼 배열돼 있다. 어떤 거야? 순서대로 배열돼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전식 배열에 대한 여기는 얘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일단 봐봐. 일단 1번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1번 문제는 상관없는. 다섯 자리 전술 모두 몇 개인가요? 그냥 사실 알려준 그 도구를 가지고 말을 해볼래? 그렇지. 됐습니다. 5개 중에서 5개를 그냥 딱 일렬로 나열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 5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자, 그럼 이거 가보자. 그냥 1 중에서라고 해볼게. 1 중에서 5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지금 요거 얘기하기 전에 지금 다른 문제 먼저 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있었어. 얘가 5의 배수가 되려면은 뭐가 조건이 붙어? 뭐가 있어야 돼? 어디에?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무조건? 5가 있어야겠지라고 하는 여기에 조건이 붙지. 시킨 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요렇게 해주면 몇 개? 4, 8개.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1 중에서라고 한다면 여기는 4, 8개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다음, 이제 진짜 사전식 배열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A, B, C, D 이렇게 있었다. 여기는 얘를 사전식으로 배열해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숫자는 뭐겠어? 첫 번째 문자는 A, B, C, D였겠지? 두 번째 문자는 뭐겠어? A, B, D, C겠지? 사전식으로 배열하고 있는 거지. 여기는 이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문자를 내가 잘 섞어가지고 사전식으로 쭉 배열하고 있는 중이야. 세 번째 문자는 뭐겠니? A, C, B, D겠지? 그럼 네 번째 문자는 뭐겠어? A, C, D, B가 되겠지? 이거 모르겠는 사람? 모르겠어? 그래? 자, 1, 2, 3, 4가 있어요.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 숫자 중에서 작은 요거 4개를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건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작은 숫자부터 써주세요 라고 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첫 번째 숫자는 뭐겠어? 제일 작은 숫자 1, 2, 3, 4겠죠?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숫자는 뭐겠어? 1, 2, 4, 3이겠죠?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 내 말을 잘 들어봐. 여기는 이 4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 4개의 숫자를 적당히 내가 배열해서 만드는 어떤 4자리 자연수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자연수 4개짜리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뭘까요? 두 번째 작은 숫자는 뭘까요? 세 번째 작은 숫자는 뭘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뭐겠어? 1, 2, 3, 4겠죠? 이게 제일 작은 걸 거야. 더 작은 거 있어요? 없죠? 제일 큰 숫자는 뭐겠어요? 4, 3, 2, 1이겠죠? 맞아요? 두 번째 작은 숫자는 요거였을 거야. 세 번째 작은 숫자는 뭐겠어? 1, 3, 2, 4. 그치? 그러니까 이 순서처럼 배열하는 요 순서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사전식 배열이라고 한다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때 있잖아. 이런 걸 해결할 때 만약에 여기서 이걸 나열한 것 중에서 한 문자열 중에서 뭐라고 할까? C, A, D, B는 몇 번째일까요? 이걸 세고 싶어서 몇 번째 이걸 세고 싶어서.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이거를 나열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4팩개일 거야. 그치? 전체 4팩개니까 전체 해봐야 몇 개밖에 안 돼? 24개밖에 안 돼요. 4팩 4, 3, 2, 1이니까 24개. 그럼 24개 중에서 여기는 얘가 몇 번째인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노가다 해도 된다. 그지? 이건 그냥 노가다 해도 돼. 맥시멈 해봐야 24개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얘에다 뭐 문자가 한 2개 정도라도 붙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갑자기 6팩으로 늘어나면서 720개가 됩니다. 그럼 못해요.
오케이? 그럼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이렇게 접근을 해요. 봐봐. 제일 작은 건 뭘로 시작하겠어? 일단 시작을 뭘로 하겠어? A로 하겠죠?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 먼저 세. 그럼 너무 쉽잖아. 몇 개? 3팩. 맞아요? 요거 배열하는 경우는 3팩.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거 몇 개인지 세. 몇 개? 여전히 3팩. 됐습니다.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이제 A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뭐였겠어? B, D였겠죠. 그럼 그거 다음 게 뭐겠어? D, B였을 거거든. 얘가 몇 번째인지 세고 싶었던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얘 몇 개? 6개. 여기 몇 개? 6개. 여기까지 몇 개 있었어? 12개 있었어. 그지? 그럼 13번째, 14번째가 되는구나. 이렇게 세라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서전식 배열은 이런 식으로 세면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나열한 숫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4번째 문자를 찾아주세요. 반대 상황이다, 그지? 아까는 뭐 어떤 게 몇 번째인지 찾아주세요인데 이번에 14번째 문자가 어떤 건지 찾아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똑같아. 해결 방법. 제일 작은 게 뭐겠어? A야. 그럼 A로 시작하는 거 몇 개 있겠어? 3팩 개. 6개 있다는 소리지. 그럼 B로 시작하는 거 몇 개 있겠어? 3팩 개.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는 얘가 C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몇 번째 문자였겠구나. 두 번째 문자였겠구나. 왜? 6개, 12개잖아. 그지? 그럼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두 번째 문자니까 C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게 A, B, D였을 거고 그 다음 게 A, 다시 C, A, D, B였을 거야. D, B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14번째 문자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느낌이 어떤 거다? 사전식 배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적으로 선생님이 이걸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 그냥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있다는 것 좀만 알아두고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겠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됐나요? 해서 보자. 자, 320보다 작은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여기 얘가 뭘로 시작해? 1로 시작하는 거 몇 개인지, 그지?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 몇 개인지를 세야 돼. 몇 개씩 있겠니? 400개씩 있겠죠. 400개씩 있을 거예요. 그죠? 400개니까 뭐가 돼요? 24. 24개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도요. 그지? 1로 시작하는 거는 다 쟤보다 작을 거예요. 이게 몇 개 있니? 300개 있겠죠? 몇 개? 6개 있었어. 그 다음에 얘가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얘가 그 다음에 작은 게 2로 시작하는 거였을 텐데 2로 시작하면 걔는 쟤보다 다 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니까 이만큼만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군요 라고 직접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냥 하나씩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 더하나를 하나씩 생각하고 그거 다 됐으면 두 번째 자리 생각하고 그 다음 더 되면 세 번째 자리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얘가 뭐다? 사전식 배열이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아 이거 쉽다. 너무 쉽다. 됐네요. 아, 그 3-2번 가볼까요? 요거 3번 요거 5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좀 전에 했던 여기는 예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몇 개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단은 몇 개 있어? 54개가 있었을 거야. 그치? 이 중에서 뭐가 필요한 거야? 5의 배수의 개수가 필요한 거잖아. 그치? 5의 배수면은 결국 뭐라고? 여기에 5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런 게 몇 개 있었겠어? 300개. 여기도 300개. 여기 몇 개? 200개. 이렇게 답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됐나요? 그런 흐름만 잘 잡아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합으로 들어가서요. 조합으로 들어가서 이제 모든 도구들을 다 할 거고 도구 다 배운 다음에 이제 매칭 연습을 할 겁니다. 조합부터는 이제 매칭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수녀는 매칭할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 수녀하면서 제일 중요시 해야 되는 게 뭐겠어? 제일 어려웠던 게 뭐니? 수녀하면서 식 계산은 그지? 여기다 써둔 거지. m 빼기 r 팩분의 m 팩. 요거 가지고 그냥 증명하고 그런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것들 잘